이번 시간에는요,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추가 설명을 하는 이유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식을 세우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을 세우는 방법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 거죠. 중단원 마무리에 있는 내용을 몇 개를 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단원 마무리 7번 문제인데요. 문제를 봤더니 스님 100명과 만두가 100개가 있다. 네. 큰 스님이 한 명이 3개씩, 작은 스님이 3명이 한 개씩 만두를 먹는다고 했어요. 나누어 먹었는데 남은 것이 있었나요?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조건은 스님이 모두 100명이고 만두를 100개를 먹었다? 그래서 스님의 숫자를 구해야 되는 건데, 몇 명인지 구해야 되는 건데, 어찌됐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큰 스님이 먹은 만두의 개수와 작은 스님이 먹은 만두의 개수를 합하였더니 모두 100개를 먹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큰 스님이 먹은 만두의 개수와 작은 스님이 먹은 만두의 개수를 합한 것이 총 100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큰 스님이 먹은 만두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개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한 명이 3개씩 먹었다고 했으니까 큰 스님 X명이 3개씩 먹은 것, X 곱하기 3이 되는 거고요. 작은 스님은 큰 스님이 X명이니까 작은 스님의 수는 100 빼기 X가 되고 3명당 1개씩 먹었다고 했어요. 한 명이 3분의 1개 먹은 거죠. 그러니까 100 빼기 X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두 개를 더하는 것이 100이다 라고 놓는 것이 바로 2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이 되는 거죠. 8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자, 8번 문제는 이렇게 보조선을 그렸더니 이 사각형의 넓이는 위에 있는 사각형과 빨간색 빗금치는 삼각형과 파란색 빗금치는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넓이 합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 두 개를 더하는 것이 전체 넓이 39다. 이와 같이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또 파란색 삼각형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를 다 적어주면 되는 거죠. 다음 문제들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볼게요. 여행을 다녀왔는데 해남에도 있었고요, 여수에도 있었고, 통영에도 있었고, 부산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한 총 여행 일수는요, 얘는 총 여행 일수는 해남에 있었던 시기와 여수에 있었던 시기와 통영에 있었던 시기와 부산에 있었던 날짜를 더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총 여행 일수를 x라고 얘기한다면 해남은 x의 4분의 1이죠. 여수는 3분의 1이고요. 통영은 6분의 1이에요. 그리고 부산은 그냥 3일이죠. 그러니까 x는 4분의 1x 더하기 3분의 1x 더하기 6분의 1x 더하기 3이다. 이런 식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밑에 11번 문제와 12번 문제도 있는데 11번 하나만 더 볼게요. 문제를 보고 식을 세우는 거니까 문제를 이해를 해야 돼요. 터널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 다리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기차가 있다면 이와 같은 다리를 지나는데 들어가기 시작해서 완전히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다리가 2700m다. 그러면 기차가 움직이는 거리는 앞에서 맨 앞까지 가는 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체 움직인 거리는 2700에서 기차의 길이를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속력이 되는 거예요. 네, 일정한 속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리를 지나는 속력, 다리에서의 속력과 터널에서의 속력이 같다는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죠. 위에서 지금 이제 다리에서의 속력을 구했고요. 터널도 같은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7500 더하기 기차의 길이, 얘를 1분 40초인 100초로 나눈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다. 이런 식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어야겠습니다. 식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가지고 하지 말고요. 선생님이 지금 한 것처럼 한글로써 문제를 이해하고 한글로 수식 기호, 계산 기호만 조금 사용해서 한글로 나타내어 보고요. 그리고 이 한글로 나타낸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식으로 바꿔 나간다면 여러분들도 식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